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본국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뜻을 함께하는 미주 한인들의 모임인 김진태 의원 트러스트 포럼 미주순의 마지막 코스가 2019년 6월 21일 LA에서 진행됐다. 김진태 의원을 열렬히 환영하는 200여 한인들이 모인 이날 김진태 의원은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지키면서 태극기 세력과 힘을 합쳐 본국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수 우파 진영 간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유민주주의가 답이라는 강연을 통해서 밝힌 그의 정치적 소신이다. 워낙 이 고국의 현실이 지금 답답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상이 어떠냐, 우리 이 보수 우파가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 버린 우파가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년 총선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답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저는 정치를 하면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한 70%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서 빈 칸을 채워주시고 또 이심전심 서로 통하는 그런 게 다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100%, 90%를 했다. 다음날 바로 인터넷에 이제 도배가 됩니다. 김진태 막말 해가지고 또 이거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 덕분에 한미 동맹이 그때부터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53년도에 체결돼서 54년에 비준을 마친 이 조약은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강대국하고 약소국이 맺은 조약인데 당연히 강대국에 유리하게 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거의 약소국이 강대국의 역사를 잡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룬 세계사에서 유일한 조약이라고 합니다. 예, 그때부터 지금 65년이 흘렀는데 이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조약이 있기 전 65년 동안은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6번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이승만 대통령님의 선물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박정희 대통령님 덕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돼서 LA에 와보니까 한인타운이 왜 이렇게 그동안 또 발전을 많이 했습니까? 경기가 지금 미국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LA 코리아타운의 경기도 살아나고 이렇다는 얘기를 정말 처음 듣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장사 잘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 2년 동안. 이렇게 지금 어려운 마당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거기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이 야당이 이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론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택시 기사분들. 택시 기사들을 만나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 힘내세요. 지금 우리 택시 승객들이 다 문재인 욕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택시 기사 만나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 모든 기사들이 다 그렇게. 얼마나 그런 사람이 그냥 있겠죠. 아니에요. 한 80%는 욕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도 안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다 욕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야 이제 그러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내가 다시 거기에 나가면은 이제 80%는 당선됐겠네. 이렇게 자신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보통 때 같았으면, 미국 같으면 보세요. 모든 시민들의 80%가 트럼프 대통령을 욕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선될 확률이 정말 8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실제 체감, 이 문 정권에 대한 체감 지지도는 30%밖에 안 됩니다. 뭐 여론조사 뭐 나와서 40몇 %다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그거는 정말 여론 조작이 있는 거예요. 아, 여론 조작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다 여론 조사 과학적으로. 그거 아주 순진한 얘기입니다. 네? 여론조사 회사에는 그런 거를 어느 쪽으로 이렇게 조금 유리하게 하는 기법이 10가지도 넘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집단이 어느 성향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찍은 사람들만 가지고 거기를 모집단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0%가 뭐예요? 한 60%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 40몇 %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한 30%대밖에 정권의 지지도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70%가 돼야 되는데 이 야당의 지지도도 30%밖에 안 됩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면 뭐냐?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 뭐 미국하고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또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좌파 성향을 가진 민주당, 한국의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이 대략 왼쪽으로 한 30% 정도 되고, 우리 한국당 우파 성향의 시민들이 또 한 30% 정도 되고, 그 안에 그러면 40%는 아유 정치에 난 관심 없어, 아유 어느 당이든 다 짜증나, 난 그냥 그날 뭐 투표를 할지 안 할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대략 좀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런 지금 구도에서 이제 내년 총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맨 땅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30%밖에 안 되는데도 야당이 그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느냐? 근데 사실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탄핵 때문입니다. 탄핵이요. 이 한국당은 탄핵을 받은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저 당은 뭐 옛날에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이잖아, 뭐 그런 정당이 인기가 그렇게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그 30%밖에 남지 않은 그 보수 우파가 또 나뉘어 있어요.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로. 그렇죠? 아직도 탄핵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탄핵에 찬성하고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뛰쳐나가서 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른정당.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탄핵이 무효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이거 싸워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분들, 조원진 의원 애국당에 지금 홍문종 의원이 가서 새로운 당을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또 하나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은 탄핵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없이 조금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세를 잡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나뉘어 있죠, 당이. 그러니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작년에 전당대회 나와서 올 이제 2월 달까지 그렇게 싸웠던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바른정당은 이거는 보수 우파라고 할 수가 없다. 스스로 만든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을 끄집어 내려서 짓밟아서 탄핵을 시킨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수 우파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 태극기 세력과 우리는 단합해야 된다. 애국당 이런 태극기 시민들과 우리 당이 이제 한 몸이 돼서 이제부터는 돌파를 해 나가야 된다. 탄핵을 반대하는 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는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탄핵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히지도 않은 황교안 후보가 이 당의 대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눈치 빠르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보수 우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이유가 탄핵 때문이고, 그러면 다시 통합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이 선결 과제인데, 통합을 하려면 저처럼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을 보수 우파를 확 단합을 시키고 싸워 나가면 아주 명쾌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시민들보다 아직까지 제대로 이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은 분을 대표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이 상태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상태를 진단해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정치라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저하고 저를 만나러 오신 이런 분들은 막 속이 끓고 이렇게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놓고 무슨 투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아까 이 보수 우파가 30%라 그랬죠. 전체 국민의 30%. 그 30% 중에 이 김진태처럼 또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 10%. 그리고 아직까지도 탄핵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야 이건 뭐 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것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이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2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로 지금 당장 어떻게 이거를 하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보수 우파를 통합을 할 수가 있냐? 지금까지 보인 그 저의 행보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좀 가는 것이 그나마 우리 보수 우파가 통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정말 감히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 탄핵은 조금 나중에 당장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이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면 그때 돼서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시킬 수 있고, 탄핵이 이렇게 억울하게 됐다는 것도 그때 다 밝힐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참았다가 나중에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황 대표 같은 분의 생각인 것 같고, 조원진 애국당은 야, 김진태 의원 누구 왜 거기서 지금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되겠어? 제대로 싸울 수 있겠어? 우리한테 와서 이제부터 매주 태극기 집회 나가서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가지고 싸우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이 저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는 이 애국당 조원진, 홍문종처럼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당에 남아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의 주인이 누군데 내가 왜 이 당을 버리고 지금 저쪽으로 가서 새로운 당에 가서 뭐 그것을 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당을 절대 바꾸면 안 된다는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혀 생각하는 이 이념이 다르면은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강연이 다 이렇게 또 생중계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러면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좌파 언론들은 야, 또 김진태가 또 갈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또 이걸 왜곡하려고 그럴 텐데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왜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느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처럼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탄핵이 부당하다고 외치면서 더 힘껏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 보수 우파 전체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소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버리고 당도 떠나고 뭐 하고 생각도 다 버리고 저쪽에 가서 애국당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싸운다? 그러면은 소수에 한 번 더 소수가 돼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전체 대중을 끌고 나가기는 저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이 당에 남아서 여태까지 했던 일관된 목소리로 탄핵은 부당한 거다, 더 힘껏 저 민주당하고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도 그래도 제가 소수라니까요. 이 아주 주류가 되지 못해요, 이 당에서는. 그런데 또 이 당까지 버리고 더 나가면은 완전히 지금 아웃사이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거다. 그렇지만 큰 줄기에서는 그분들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탄핵에 대한 입장이나 이 전국을 보는 시각은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힘을 합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이 황교안 대표나 우리 당에 지금 아까 말한 탄핵은 좀 잠시 이렇게 미뤄뒀다가 땅속에다 묻자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잠시 좀 이렇게 뒀다가 우리가 먼저 힘을 기르고 승리한 다음에 이거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이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냥 다수만 따라가면 힘들 게 없고 욕먹을 일도 없고 하는데 또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탄핵을 그냥 잠시 미뤄뒀다가 우리가 싸울 수가 있을 것이냐? 그게 안 됩니다. 예,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이 탄핵은요, 박근혜 대통령 단 그 개인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탄핵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모든 증거가 다 그렇게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핵을 밀어놓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뭐 이런 거는 잠시 뒤에 나중에 얘기하고 그냥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하고 열심히 싸우겠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벌써 우리가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홍준표 대표 때 딱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언제까지나 박근혜 대통령 뭐 치맛자락만 붙들고 뭐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제로 당에서 내쫓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런 배신자 도대체 의리도 양심도 없는 당으로 그나마 국민들한테 찍혀가지고 보수 우파들이 화가 나서 투표장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전철을 또 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돼서 지난 대선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망했는데 망하고 나니까 작년에 딱 많이 세월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그때 우리 당에 지방선거에서 망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당시에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우리 110 몇 명을 다 무릎을 꿇으래요. 그래서 저는 아니 도대체 왜 무릎을 꿇으란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 이제 국민들께 반성하자고 우리가 적폐 세력이었다는 걸 인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국정농단 세력이었다는 걸 인정하자.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수구 냉전 세력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빌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세 가지 그거 외워놓으세요. 3종 세트라고 제가 그러는데 그 원내대표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의 원내대표 김성태 그거를 인정하고 뭘 싸웁니까? 그 세 가지 중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국정농단했다.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잘못해서 탄핵당했다는 얘기고요. 적폐 세력이다. 줄줄이 구속돼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지금 한 100명쯤 장차관이 저러고 있는데 그것도 다 잘못했다. 수구 냉전 세력 김정은이가 잘할 수 있다. 이제 평화가 올 거다. 이것까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싸울 게 없어요. 그걸 인정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당은 구질구질하게 그거를 잘못했다고 하면서 꿇어 앉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손 벌리고 표 주세요. 우리 다시 잘할 테니까 표 주세요. 나 같아도 표 안 준다.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런 지지리도 모질이 울보한테 왜 표를 주겠냐. 차라리 그걸 인정할 거면 깨끗하게 당 간판 내리고 전부 집에 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같은 보수 우파들이 표를 주겠냐고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당에 남아있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가지고 싸워야죠. 탄핵을 인정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면 당이 그냥 해체돼야 되는 게 맞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체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때는 이 쓰나미에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했지만 이 탄핵은 잘못된 거다라고 맞서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테크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미뤄둬도 안 되고 지금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걸 가지고 싸울 수 있겠나? 이 우리 당의 많은 국회의원들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아직도 국민들이 이 40%,
30% 좌파.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솔직히 이야기하면 1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 국민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냐? 거기서 이 탄핵을 좀 한 군데다가 밀어놓고 벌써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러면 저쪽 좌파들은 신이 나서 야, 저 뭐야 탄핵이나 당한다, 적폐 세력, 니들이 어디 와서 지금 우리한테 감히 싸우겠다는 거야? 이러니까 이해찬이 처음에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 그랬죠. 이제 100년까지 갔어요. 100년까지. 예? 이런 수모를 겪게 되는 겁니다. 한 발짝 물러서면 이 기싸움에서 서로 상대방을 노려보고 이 팽팽한 긴장을 해야 되는 데서 에이 탄핵은 뭐 조금 우리가 약하니까 하면서 슬그머니 발을 뒤로 한 발 빼는 순간에 이거는 완전히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미 이거를 다 경험을 해본 겁니다. 홍준표 대표 체제, 김성태 뭐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한 2년을 넘게 허송세월을 하고 여태까지 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그거 가지고 정말 싸울 수 있겠냐?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태블릿 PC. 예?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많은 애국자들이 그 고초를 겪어가면서 변희재, 저도 뭐 참 그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었는데 감옥에까지 가면서도 끝까지 그걸 굽히지 않잖아요. 우파도 그런 결기를 가져야 된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는 분명히 태블릿 PC가 잘못됐다고 조작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거 잘못 취소하고 잘못 말했다고 인정해라. 인정하면 나올 수가 있죠. 감옥에서 끝까지 주장하면 징역 2년.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옛날에 우리가 정말 독립운동하던 그런 기계로 끝까지 자신의 소신과 주장을 굽히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런 애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보수 우파가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 밝히면 다 끝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 사기, 조작, 거짓의 산이 지금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뭘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밝힐 수가 있냐?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이미 다. 여러분, 제가 벌써 그 윤석열 상대로 그 국정감사에서 막 혼내는 거 여러분 유튜브에서 혹시 보셨나요? 예. 그때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뭐 어느 사무실에서 JTBC가 입수를 해서 거기 있는 거를 열어봤더니 그 강남 아줌마가 이걸 가지고 대통령 연설문을 막 수정을 했다. 빨간 펜 아줌마다. 이렇게 방송을 해대니까 국민들이 TV만 보고 이거 우리가 뭐야? 최순실이 대통령이야, 박근혜가 대통령이야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화를 내면서 이 탄핵이 이렇게까지 지금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랬죠. 저는 이 태블릿 PC가 보도되고 그 이튿날 국회에서 이거 잘못됐다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이거 최순실이 쓴 게 아니라는데 이거 불러다 조사해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 당신들은 그러면 그 언론사는 이것을 어떻게 열어봤습니까? 여기 잠금 장치가 돼 있었을 텐데 잠금 장치가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열어봤냐? 잠금 장치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걸 뭐 이렇게 패스워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풀었냐? 그랬더니 이거 한 번 이렇게 쭉 한 번 했더니 풀리던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자로 한 번 했더니 촉 풀리던데요. 그 말을 믿습니까? 이게 한 번으로 풀릴 확률이 도대체 몇 억분의 1이겠습니까? 그 말을 믿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꼴까지 온 겁니다. 예?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요. 뭐를 수정해서 보내요? 나중에는요, 통화도 못해요. 휴대폰도 아니에요. 그걸로 뭘 고치고 이걸로 전화를 해서 뭘 지시를 해요. 전부 다 거짓말.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다만 대한민국 언론이 이거를 보도해주지 않을 뿐이고 검찰에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발표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미 이 애국자들이 그 고생해서 노력한 결과로 특검만 들어가면 이 탄핵의 진실은 사흘이면은 모든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말도 한번 못하고 뒤로 물러서요. 그래도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게 다 말대로만 이론대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그거는 좀 뒀다가 하고 국회의원 선거 의석을 많이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특검법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싸우면 되지 않겠냐? 말이 좀 솔깃해져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벌써 한 발짝 빼는 사람이 두 발짝, 세 발짝 못 빼겠냐고요. 그러고 어떻게 싸우겠냐고요. 당장 두 발짝 어떤 데서 빼게 되느냐? 5.18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탄핵 태블릿 PC도 말만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변희재 판결이 잘 됐다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누구는 그 감옥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징역 2년 선고한 1심 판결이 잘 됐다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되지.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여론에 따라가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5.18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5.18을 무서워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예? 두 발짝, 세 발짝 아예 저만큼 도망가야지. 그럼 또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5.18 얘기하면 또 싫어하니까 그 얘기도 하지 못하죠. 또 그러고도 또 총선을 그러면 치르자. 어차피 그거 가지고 시끄럽게 얘기해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면 총선을 치르자. 그러면요, 저도 제명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점점 이 진실의 순간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보해, 저것도 양보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망원 3인방. 예? 이 망원 3인방을 그럼 다 모가지 자르고, 우리 이제부터 잘할게요. 여러분, 우리 당은 5.18에 대해서 시비 거는 당 아니에요. 그 골치띵이들 다 모가지 잘랐어요. 이제 표 좀 주세요, 중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저요? 저 뭐 국회의원 모가지 잘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 목 잘리면 대한민국 역사상 제명된 국회의원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김영삼 YS 딱 한 번 국회에서 제명됐죠, 유신 말기에. 그리고 대통령 됐잖아요. 저도 제명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이렇게 힘들게 욕먹어가면서 싸우느니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제명당하면 어디 가서 한 몇 년 처박혀서 춘천에 닭갈비만 먹고 돌아다녀도 역사에는 굵게 이름 한번 새기는 겁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3명을 제명을 하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날걸요. 네? 적어도 그 국민들 제대로 생각하는 애국 시민들 한 10%는 이건 뭐 이런 당이 다 있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총선을 앞에 두고
이 열혈 애국자들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가야지 중도에 있는 사람들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정말 이 애국 우파들 10%를 화나게 해서 당을 뛰쳐나가게 해가지고 총선을 치를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에 남아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늘 거기서 이런 쓴소리를 해대고 이 당의 중심을 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5.18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다 방송되니까 여기서 또 말 한마디 이제 또 잘못하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러지 않아도 말한 거 없어도 망원 3인방인데 예? 김진태는 숨만 쉬어도 막말이에요. 저는 예? 우리 그 이제 징계에 관해서들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징계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당 차원에서 하는 징계가 있고 국회의원 300명이 국회에서 하는 징계가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당 차원에서 하는 징계는 어떻게 됐냐? 저는 경고를 받았죠. 경고니까 말 그대로 경고. 예? 경고 사인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것도 징계의 일종이에요. 저는 기분 나쁘지만 그나마 뭐 직접적인 어떤 뭐 불이익은 없이 이렇게 되는데 이종명 의원은 이 당 차원의 경고 징계에서 제명을 받았죠.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경고로 끝났는데 이종명 의원은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소속 국회의원 113명이 모여서 그 중에 3분의 2의 찬성으로 그렇게 해라고 하면은 우리 당에서 제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예? 여론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당의 우리의 같은 친구를 하나를 제물로 삼아서 쟁반에다가 밥 쳐서 갖다가 뭐 잡아먹든 어떻게든 좋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당에게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시험의 순간에 계속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쪽 이제 이 국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3분의 2. 옛날 탄핵됐을 때처럼 우리 당의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만 저 김진태 저거 진짜 꼴 보기 싫은데 맨날 탄핵 찬성했던 우리들 보고 막 뭐라고 하고 저 꼴 보기 싫은데 그냥 제명시켜버리자 하고 저쪽으로 붙으면 저도 이제 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낚시질이나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정말 나중 일이고 당장 이 우리 당에서 이종명 의원을 제명을 시키게 되면 정말 애국자들을 화나게 만들어서 옛날 홍준표 대표 때 우리가 투표장에 많이 안 나왔듯이 그것이 재현될 것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어떻게든 제가 좀 막아야 되겠다 하고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어떻게 보면 주제와 가까운 건데요. 이 보수 우파는 탄핵을 당해서 지금 이렇게 질이 멸렬되어 있는데 이 탄핵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맞서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론을 무슨 지지율이나 이거를 항상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환심을 사서 이걸 끌어오려고 해서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평상시 같으면 이 미국 정도의 풍토 같으면 여론이 중요하죠. 여론이 중요해요.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게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임무입니다. 좌파가 30%이고 중도가 40% 있다 그러면
중도나 뭐 중도 좌파쯤 하는 게 여론을 따라가는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평상시 같으면 어떤 정치적인 그 사안에 따라서 가야 한다 그러면 그게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뭐냐? 이 좌파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도 좋다. 김정은과 손을 잡고 뭐 연방제로 가도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난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관심 없다고 하는데 거기를 따라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럼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난세에는 여론을 이렇게 추수해서 쫓아가서는 도대체 될 수가 없고, 이거는 아주 확실한 결기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정말 팔다리가 하나 잘려도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돌파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도 말은 그럴듯한데 야 그게 잘 되겠냐, 이 겁쟁이 바보들이 맨날 이런 계산만 하고 앉아서 그런 생각만 하는데, 제가 요 한 3년을 겪어와 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계산 잘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그런 사람들이 당을 버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뭐하러 그래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될걸. 네? 이 탄핵의 진실은 금방 밝혀진다니까요. 이미 많은 시민들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대통령을 지금 2년 넘게 저렇게 가둬놓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요 그 탄핵 도대체 2016년 언제입니까? 2년 반 전에 와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예? 공포 그 촛불 서울 광화문에서 매주 촛불 집회가 열리면 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도 촛불 집회가 똑같이 열렸어요. 박근혜 퇴진, 김진태도 퇴진, 똑같이 열렸어요. 왜 그렇게 저만 미운털이 박혔냐? 그 촛불 꺼진다는 그 소리 했다고. 촛불도 바람이 불면 꺼진다 그 소리 했다고 그렇게 온 대한민국 언론이 한 달 내내 김진태 저 나쁜 놈,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도대체? 제가 그 춘천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토요일날 동네 목욕탕을 한번 갔어요. 어떤 종편 채널에 단독 보도 김진태 사우나 즐겨. 야 여러분 지금은 웃는데요, 김진태 촛불 집회가 열리는 날 사우나를 즐겨. 사우나에 웃으면서 들어가. 관계자 증언. 웃으면서 사우나에 들어갔던데요. 제가 그때 반성을 좀 했었습니다. 야 내가 잘못했구나. 사우나에 들어갈 때는 웃으면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럼 이런 웃지 못한 동네 목욕탕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촛불 집회에 가서 그 고생하는데 너는 그래 뭐 사우나 가서 즐기고 있냐, 웃으면서 들어가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도대체 그 기사거리입니까 여러분? 그러고 살았습니다. 촛불을 들고 오다 못해 나중에는 횃불까지 들고 와서 제가 들어있는 그 건물주는 밤잠을 못 잤습니다. 건물이 다 타버리는 줄 알았죠. 그런데도 저는 뭐 그냥 버텼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당의 의원들 다 도망가고 그 촛불에 다 타 죽을까봐 탄핵에 찬성하고 무슨 당을 버리고 나가서 또 만들고 이런 짓을 할 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태블릿 잘못됐다고 도대체 척 보면 모르겠냐고요 여러분들 하면서
여러분 이 탄핵이 잘못된 겁니다 하고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합니까? 나중에는요 태극기 집회를 나갔더니 거기에 나오신 분들조차도 그러는 거예요. 아 의원님 저 사실 의원님 미워했어요. 왜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온 국민이 다 욕을 하길래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러면서 와서 같이 제 손을 잡아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 고향에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 선배 자격으로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자 여러분 뭐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 말 하러 섰더니 딱 단상에 섰더니 거기 있는 그 후배 졸업생들이 우 김진태 물러가라 이러는 거예요.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와서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이러니까 제가 힘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오 김진태 여기까지 뭐하러 왔냐 물러가라 그러면 제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속으로 정말 눈물이 나죠? 다른 데도 아니고 그 모교에서 졸업식에 국회의원 상을 주겠다니까 김진태 상은 안 받겠대요. 학교 선생들까지. 그때 제 심정은 아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아이 그만하자. 뭐 탄핵도 당하고 뭐 더 구속도 되는데 무슨 국회의원 2번 했으면 됐지. 난 여기서 그만하자 하고서 더 거기서 열을 내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외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세월이 이제 1년, 2년 이제 이렇게 흘렀잖아요. 지금이 이제 6월달인데 금년도 2월달에 또 그 모교 졸업식에를 갔어요. 가서 또 국회의원 축사를 하라고 하는데 가슴이 쿵덕쿵덕 뛰는 겁니다. 야 이거 또 물러가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태극기 집회에서 그 수십만 명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치던 내가 그 300명 앞에서 가슴이 벌렁벌렁. 자 김진태 의원 나와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했더니 또 우 그러는 거예요. 우 하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야. 그 다음에 몇 명은 아예 앞으로 막 달려나와. 야 저놈들이 나한테 이제 항의하려고 몸싸움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랬더니 사인해달라고. 그게 2년 만에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맨날 눈치 보고 여론 따라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나처럼 그렇게 욕먹는 것 같아도 할 말 다 하고 5.18에 대해서도 내가 뭘 그렇게 얘기를 했냐. 유공자 명단 한번 나는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밖에 한 게 없다. 벌써 네. 유공자 딱이지. 그래도 다르고 나는 저 LA까지 갔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박수도 많이 쳐주고 그러더라. 그 얘기 할 거예요 저는. 명언 이 바보들이 그거를 모르고 이 욕도요 먹어본 사람이나 먹죠. 저는 하도 이런 걸 많이 먹어봐서 이제 맷집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사람 뭐라 그래도 뭐 걷답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본 이 모범생들은 어디서 한마디 들으면 밤잠이 안 오나 봐요. 금방 그걸 사과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야 더 그게 멋있는 거로 막 생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8년째 이렇게 그야말로 할 소리 좀 하고 이러고 돌아다닙니다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순떡고집을 부리냐? 아니 뭐 사과할 게 있어야 사과를 하죠. 제가 만약에 그러면 촛불은 꺼진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촛불 드신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또 태블릿 PC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동떨어진 말을 해서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5.18도 마찬가지고요.
명언입니다. 명언.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당장은 뭐 욕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결국은 정치고 뭐고 간에 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도대체 정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그렇게 굽히면 나중에 이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승리하게 되는 날 돌아갈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이렇게 힘들지 몰라도 언젠가 그런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날을 위해서 이 한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제가 거기서 다수가 되고 뭐 대통령 후보도 떨어졌고 당 대표에도 떨어졌지만 이 자리를, 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이겼을 때 돌아갈 곳이 있지, 이 자리를 발로 쳐버리고 없애버리면 우리는 결국 나중에 돌아갈 곳이 없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탄핵 때문에 이렇게 보수파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면 이게 다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럼 바른정당 어떻게 하고 총선을 치를 겁니까? 그걸 빨리 통합을 해서 뭘 어떻게 해야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거기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유승민, 뭐 무슨 하태경 그런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이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네? 거기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 자연스럽게 그 당은 국민이 심판을 해서 소멸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문제가 있죠. 워낙 지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숙제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당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탄핵에 대해서는 세모는 없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잘했으면 잘했다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이런 불편한 동거를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냐, 저는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을 치르면서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황교안 대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당의 후보를 공천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당선될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죠? 야, 저놈은 전에 나한테 뭐 기어 올랐으니까 표표하고 뭐 정의는 뭐 어땠으니까 뭐 어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죠? 제일 당선될 사람, 무조건 의석수를 150석을 넘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제일 경쟁력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단언컨대 전국의 그 많은 지역구에서 탄핵을 주도하거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은 거기서 당선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만 잘 치르면 드디어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이 탄핵을 가지고 하는 이런 우리끼리의 싸움이 이제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를 한번 치르면 자연스럽게 공천 과정이나 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현명한 이 국민들이 다 알아서 심판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남는 거는 이제 이 태극기 시민들과 우리 당의 관계. 그런 의미에서는 저기 있는 우리 조원진 애국당 홍문종 의원 이런 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어디 가도 얘기합니다. 우리 당 나가서 장외투쟁 한번 해봤잖아요. 몇 번 했어요? 딱 한 달 해봤잖아요. 이것도 안 해보던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네? 뭐가 어색하고 힘들어서 그게 잘 안 돼요.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2년 넘게 매주 저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고맙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자꾸 배척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그나마 이 당에 있기 때문에, 이 한국당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런 그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아직까지 이 한국당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여기서 또 김진태가 있으니까 한번 믿고 이 당이 어떻게 잘 나가나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단합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되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게 당을 버리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뭐 혼자서 그 배지 한번 더 달려고 뭐 그냥 뭐 너무 그렇게 이제 오늘의 또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이 보수 우파가 내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제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비방하지 말자. 예? 우리가 애국당을 욕할 필요도 없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저를 보고 왜 탈당 안 하냐고 배신자라고 저를 욕하지도 마세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황교안 대표 또 너무 막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예, 이분이 탄핵 찬성파의 손을 확실히 들어준다 그러면 저도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럴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저도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하고 잘 알고 그 전부터도 서로 그 정도의 신뢰는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확실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우리 당을 탄핵 찬성하고 잘했다는 쪽으로 그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장관 국무총리하고 그 위기 내각을 이끌었던 사람이 탄핵을 잘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콩가루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황교안 무슨 배신자다 어쨌다 탄핵의 공범이다까지 갈 거는 없어요. 너무 그렇게 요구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고개를 끄집어 내리면 예,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또 김정준 불러다가 또 뭐 비대위 할 거예요? 그보다 더한 사람을 갖다가 뭘 이렇게 해놓을 지금 상황도 못 돼요, 우리 당은.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린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탄핵 찬성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당을 그렇게 흔들고 비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좀 더 황 대표가 좀 결기를 가지고 자꾸 사과하지 말고 뭐 이렇게 중도 너무 그렇게만 가지 말고 이제 그거는 제 스타일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이 소위 집토끼 이거를 단속을 확실하게 딱 공고하게 한 다음에 이 특수 부대를 가지고 이걸 적진을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런 쪽으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좀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고 우리 팔다리를 스스로 우리 이종영 의원 같은 분들을 잘라내서까지 여론의 환심을 살려고 해서는 도리어 역풍을 맞는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런 역할을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중간에서 저도 참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보수 우파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LA 동포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적어도 오늘 이 아로마 센터 여기 와서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여러분들은 우리끼리는 제발 이렇게 막 서로 비방하고 그러지 맙시다. 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보니까 저쪽 테이블에 있는 아무개 있잖아. 나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앞으로 저 인간이 부르는 데는 나 연락하지 마.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다 재산이에요, 여기. 네? 다 재산이에요. 그래도 김진태 뭐라 그러나
저 인간 조금 한번 들어보자 하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다 재산이에요. 우리끼리 제발 좀 싸우지 맙시다. 그렇게만 하면 총선에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민심의 흐름이 야 이거 아니다, 문정권 이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나겠어, 나라가 이거 완전히 절단 나겠어. 젊은이들도 이거 뭐야, 취직도 안 되고 뭐 이거 도대체 뭐야, 이게 이러려고 촛불 든 거야, 이런 큰 흐름이 불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고 뭐 그냥 서로 주도권 잡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러고 앵간히만 가만히 뭐 이렇게만 좀 해도 물론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죠. 싸울 때는 이제 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더 분열되고 이렇게만 안 돼도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총선에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하시면 돼요. 65세 이상은 개정된 국적법에 의해서 이중 국적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그대로 있으면서 옛날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됐는데 나 미국 시민권자면서 대한민국 정부에다 또 나 투표하고 싶어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네, 참 좋습니다. 이 영사관에서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신청을 하고 대한민국 출입국 사무소를 한번 방문을 하셔야 된다 그럽니다. 한 번은 비행기 타고 가셔야 돼요. 기간도 한 3주 정도 걸린다 그래요. 좀 번거롭죠. 번거로운데 앞으로 투표권을 여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총선이든 대선이든 투표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거를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이제 트러스트 포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이제 트러스트 포럼의 회원이 다 된 거예요. 가입비, 연회비 없습니다. 예, 없으세요. 오늘 그냥 여러분들이 드시는 식대만 내시면 그거로 다 회비도 없고, 유효 회원에 한번 들어오면은 유효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무기한. 제가 또 언제까지 이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한 말이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 대한민국 정말 걱정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부강하게 한 나라를 이제 한 번 더 우리 자손에게 멋지게 물려주자고 생각하는 분은 이 트러스트 포럼의 회원이 자동적으로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비행기 값 들여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일주일을 이렇게 들여서 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 뉴욕에서도 전부 가입하시겠다고 했고요.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다 하셨습니다. 이제 트러스트 포럼에 드디어 LA 지부가 이렇게 정말 된 거로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정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